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달성군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하셨죠. 이것도 이 언론사들이 취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처음에는 유영아 부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, 유영아 명예로 했다,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로 일단 계약은 된 것 같아요. 모르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부정한 사기 탄핵으로 인해서 집이 다 날라갔잖아요.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정국 당시 그 이후에 추징금이 35억 원, 그래서 그건 이제 다 완납이 된 거고, 뭐 집 팔고 막 그래가지고 벌금을 150억 원을 맞았는데 집 뺏은 것도 다 윤석열이 한 거고. 근데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면제가 된 상태예요. 지금 이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전은 25억 정도라 그래요. 지방이니까 조금 쌀 수는 있죠. 한간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.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베이스 캠프를 서울의 중심에다가 잡는 게 낫지 않을까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물론 뭐 돈을 모금하면 얼마든지 모금할 수 있겠지만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해요.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도 서울에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경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? 경호원이 있기 때문에 이 경호동,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쓰는 별도의 집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경호동이라고.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썸네일에 보시면 그게 이제 그 집인데, 보면 앞에 있는 그게 경호동이에요. 경호원들이 사는. 보통 대통령을 이제 임기를 마친 분들을 보면은 본체가 있고, 뭐 옆에 주변에 경호를 할 수 있는 경호동이 있지 않습니까? 뭐 한두 명이 경호를 하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서울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되면 대구 같은 경우는 25억. 근데 서울에다가 만약에 그 경호원들 경호동까지 하게 되면 100억이 훌쩍 넘어가게 되잖아요.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고,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. 서울에다가 만약에 이 베이스 캠프를 딱 차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? 이 보수 이 쓰레기 떨거지들이 매일같이 그 집 앞에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냥 진을 치고 난리 부르스를 칠 거 아닙니까? 그거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? 아마 대선 끝날 때까지 한 달 내내 거기 밤낮으로고 집 앞에 진 치고 난리를 지길 그 보수의 쓰레기 인간들이 있을 거라고. 그래서 차라리 이 대구 달성군 여기다 베이스 캠프를, 또 이제 정치적으로 상징성도 있고,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. 언론에 나오질 않고, 다른 사람들 뭐 논평은 어쩐지 제가 잘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인데,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늦게 하는 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도 있는 거죠. 너무 빨리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정확하게 현 상황을 관찰한 다음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어차피 건강상의 문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단지 우리가 의심되고 우려스러웠던 거는, 사면 복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박진만 씨나 박근영 씨나 또 박진만 씨 그 와이프 변호사분 올케분한테도 전화를 충분히 해서, 유영아가 아무리 장난을 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측근들한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다. 근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유영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분이고,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, 여러분들이. 잘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, 측근들은 못 믿더라도 친 남동생이나 친 여동생한테는, 박근영 씨나 박진만 씨한테는 전화를 해서 뭐 중요한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 하기로 했으니까, 우리가 바라는 거는 명절 전에 아니면 명절 때 간단한 메시지, 그리고 뭐 71번째 생신 때 날씨도 추운데 뭐 이래 하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, 감사합니다,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, 간단하게 정치적인 게 아니더라도 명절 때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데 제가 뭐 일단 심사숙고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, 이렇게 간단하게 명절 잘 보내십시오, 저는 건강하게 잘했습니다,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는, 감금이라는 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,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고, 청와대 모든 인간들에게 다 변절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.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했을 때 이게 말이 또 와전이 될 수도 있고, 예를 들어서 어느 세력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에 감사하다라는 표현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, 그 한마디로서 또 그쪽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을
뻥튀기 갖고 또 자기네 것인 양 이렇게 또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또 이렇게 막 기사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. 17, 18 뭐 요때면요 금요일까지예요.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음 주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논평은 어디에도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. 그냥 제 그냥 추론이고, 그게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기사들을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원 주인 있죠. 대구 달성군의 원 주인이 서모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2월 20일 안으로 집을 빼주기로 했대요.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처할 수 있는, 그냥 단순히 거처가 아니라 그전에는 무슨 뭐 근처에 빌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이제 박근영 씨가 얘기했나?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영 씨나 박지만 씨도 못 믿는 것 같아요. 싹 다 안 믿고 자기 자신만 믿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분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지금 원체 큰 타격을 받고 악의적인 이 변심을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 박근영 씨나 친동생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성품이라면 지금 4년 10개월을 옥생활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함부로 이 메시지를 전달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구 달성군의 원주인 서모 씨가 2월 20일 날 집을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집이 확실하게 이제 입주가 지금 경기도 어느 쪽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짐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글로 옮겨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다음에 20일 전후로 빠르면 17, 18 주말 아니면 보통 기자회견을 일요일이나 월요일 하니까 20일이나 뭐 21일 뭐 20일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 제 추론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문재인에 대한, 그러니까 2월 중순 정도의 이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한번 뒤집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, 확실한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확실한 건 없어요. 문재인이 일단은 의도적으로 2020년도에 개봉을 할 수 있는 나의 촛불이라는 영화를 굳이 2년을 묵은지처럼 묶여놨다가 2월 10일 날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까? 2020년 당시에 코로나 핑계를 댔어요. 그때 당시 코로나가 한 자리 나왔을 때예요. 지금은 4자리, 5자리가 나오잖아요. 물론 검사하면 더 나오는 거지만. 근데 코로나를 핑계대고 묵혀놨다라는 건 그건 악의적으로 지금 2022년 대선을 바라보고 나의 촛불이라는 영화를 묵혀놨던 거죠. 그래서 2월 10일 날 나의 촛불 개봉 날짜,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.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스탠바이 중이고, 그러면 2월 13일에서 14일이 후보 등록일.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모든 플랜이 짜여져 있고 이재명이나 윤석열은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관망만 하는 거였고,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틀리죠. 문재인하고는 어떻게 전국이 돌아간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2월 10일 날 나의 촛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, 또 그거로 인해서 13, 14일 후보 등록에 대한 어떤 결과,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 특보를 했던 김경재 후보의 어떤 스탠스. 어차피 퇴원을 못하는 건 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 안 했던 거는 유영한테도 중요한 메시지 안 보내주잖아요. 그냥 이런 집 계약하는 시다발이만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 명의로 계약이 된 거고, 그러니까 논평의 핵심 뭐냐면 여지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안 냈던 건 아낀 거다. 아끼고 전에 살던 대구 달성군에 있는 집주인이 20일 이전에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나와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이제 그 전후가 되겠죠. 그럼 이제 13, 14 후보 등록도 다 끝나고 간복고 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빠르면 17, 18일 목금. 근데 보통 기자회견은 일요일, 월요일 날 하니까 20일 전후로 하실 것 같아요. 예, 그때가 딱 아기가 맞거든요. 뭐 그 이후에도 상관없죠. 대선 전에만 하면. 근데 너무 뒤로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가면은 이 시너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약발이 안 받는 거지.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하다, 괜찮다. 하지만 메시지를 전달을 못하고 있다? 정치적으로 이 유영하 변호사라는 놈이 법률 대리인은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놈이 대변인도 아는 게 악의 무리 세력들하고 어울리다니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? 그러니까 아까
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계약되기 전에 유영아 변호사의 와이프로 뭐 계약이 됐다, 이거는 마지막 유영아의 발악인 거지. 마지막 자기 홍보 마케팅 마지막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면서 마지막 이거지. 이제 마지막이지.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터져 나올 시각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. 그 시간은 빠르면 17, 18이고 늦어도 20일 조금 지나서. 왜냐? 그때 집주인이 20일 이전에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간을 다 보셨어. 김경재 후보의 스탠스라든지 그때쯤이면 대충 여론의 반응이 나오거든요. 나의 촛불이라는 영화에 보고 대중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또 유튜버들도 보겠죠.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 사면 복권인데 자유의 몸인데 왜 굳이 유영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측근들에게 전화 한 통화에서 그 말을 못하냐. 감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, 감금을 시킬 수가 없는 거고, 그건 진짜 천인공노한 짓거리고,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안 나온 거 그 누구도 안 믿으신다. 설령 친동생인 박근영 씨나 박지만 씨도 못 믿고 계신다.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본인만 믿고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 때 모든 것을 한 방에 터뜨리려고 하는 것이다. 이겁니다.